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문재인이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시진핑 중국에게 헌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들을 보니까 이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뿐만 아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다 합작해서 지금 이 일들을 벌여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분석을 하는지 이 하나하나를 쫙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평화쇼를 위해서 지도부가 방미를 합니다. 아시아경제 등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남북 대화 재개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2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방문을 8월쯤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불확실하다 라면서 논의할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과 남북관계 개선이 아무래도 중요하겠다 라고 밝혔다. 지금 얘들은 대한민국 민생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오직 북한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지금 관심 있는 당정청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기 편하십니까? 힘들죠? 그러면은 명색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대표라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또 이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얘들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상층부에 있는 그 놈들의 안녕을 위해서만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서 7월 28일 이 보도가 나왔다고 한 것은 7월 27일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남북 통신선 연결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남북 통신선 연결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제 미국 방문하겠다 이 말이고 이렇게 미국이 지금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거에 어떤 그 적극성이 있나? 없지요. 이 말은 미국 가서 미국인들에게 즉 미국 정치권에게 굉장히 더 열받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좀 주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이 끊어지려고 하는 이 한미 동맹의 고무줄 거의 지금 다 끊어질 정도 돼 있는데 이걸 더 가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 계속 준 잔펀치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선이 다가오니까 다급해진 여당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 강행 의지를 천명했는데 이거 지금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우리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크게 부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무지막지한 역대급 계획인데요. 이거는 한미동맹을 끊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 정치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광복절 직후에 국회 계류 중인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를 추진한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로 다시 활로가 열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3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외통위 소위원회에 종전선언 결의안을 올렸으나 사정상 다루지는 못했다. 다음 달 셋째 주에 외통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때 본격 논의할 것이다 라며 이미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갔다 왔으므로 이제 마무리해서 답을 내려야 할 때다 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 중국이 맺었다. 결의안은 또 평화협정 논의 시작,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한국의 비핵화 추동 등을 촉구하며 남북 간 코로나19 협력 추진도 담겨있다 라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 하겠다. 우리는 정전협약 7월 27일 그 정전선언을 했던 그 협정 당사국이 아니죠.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빠졌죠.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빠졌고, 그래서 중국, 미국, 북한 이렇게가 이제 당사국이에요. 그거 빨리 촉구해라. 종전선언 빨리 해라. 평화협정 체결해라. 라는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정전협정 체결되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미국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결의안은 평화협정 논의 시작. 이건 당연한 것이죠.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비핵화 추동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비핵화 추동. 아니,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핵 개발했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비핵화 추동이 뭡니까? 이 말은 주한미군 철수, 이 말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여당 외통위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간사로서 여기 외통위위원장인 송영길이가 지금 뭐 여당 대표를 하니까 이 업무를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대신 직무 대리를 하고 있는데, 간사가. 아니, 어떻게 한국의 비핵화 추동이라는 말을 하면서 애매하게 용어를 흔들면서 실제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용서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왜 정치권은 가만히 있습니까? 국민의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외통위 위원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당이 종전선언 결의안이 방위 분담금 비준안보다 먼저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방위 분담금 협정 체결됐지 않습니까? 1년 넘게 끌어오다가. 그런데 아직 돈을 안 줬어요. 자, 7월 16일 날 중앙일보 보도를 했는데 이미 또 지금 12일 더 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11차 한미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의 비준 동의안이 논의도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3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국 간의 협상 난항으로 이미 시한을 1년 3개월이나 넘긴 올 3월 겨우 타결됐는데 국회 비준마저 늘어지면서 협정 공백 기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아직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이 상정된 적도 없다. 국회 처리를 위한 첫 발도 떼지 못한 것이다. 16일을 기준으로 비준안은 95일째 계류 상태로 이미 역대 SMA 중 최장 계류 기간을 경신했다. 자, 7월 16일 기준으로 95일. 지금은 그러면 이제 110일 넘었죠. 이제 넉 달 돼 가는 겁니다. 송영길이가 외통위원장을 하고 송영길이가 당 대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재정이가 지금 그 간사를 이어받고 있는데, 간사로서 외통위원장 직무 대리로 이어받고 있는데 그 외통위에서 아직 상임위조차 안 올렸다 이겁니다. 아니, 3월에 체결을 했는데 그거를 의회 통과를 시켜줘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주한미군은 2년째 돈 못 받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 또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가? 여당이, 민주당이 SMA, 즉 방위 분담금 비준을 미루는 속내는 따로 있는 겁니다. 뭐냐?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 민주당이 원하는 바가 나옵니다. 8월 3일 헤럴드 경제 보도인데요. 주한미군의 주둔비 분담을 위한 11차 한미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주한미국 대사관 측이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이 거듭 국회를 찾아 의견을 전달한 것은 최근 SMA 비준에 나선 의원들의 분위기가 호의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월 SMA에 서명하며 국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보다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여당 내 일부에서는 과도한 인상이라는 반응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당 내에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공개 압박하고 나서며 주요 한미 안보 현안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여당 중진인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북한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연기 필요성을 주장한 통일부의 입장을 공개 지지했다. 자, 속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나중에 미국하고 뭔가 하나 딜하자. 지금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여당 찾아가서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 상황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고담 이 패러그래프 보면, 이 문단을 보면 결국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 우리 그 규모, 내용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거 없어. 그냥 한미연합훈련 무조건 싫어 라고 김여정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지급 인정을 미루면서 결국 나중에 뭐 하나 큰 거 하고 딜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정치적 목적으로 여기까지 미뤄왔던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한미연합훈련 8월에 하죠. 김여정 마마께서 공주님께서 그거 하지 마 라고 했으니 민주당의 이 하인들 노예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루어줘야 되죠. 그래야 또 쓰담쓰담 또 받는 것이죠. 김여정에게. 그러니까 이거 하고 딜하자. 미 대사관에게 야 우리 이번에 해줄 테니까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지독한 자들이죠.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방위분담금 안 주면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서 결국은 계속 지금 송영길이가 미국 가서 잽 날리죠. 이재정이가 잽 날리죠. 계속 잽 날리면서 누적된 펀치를 미국에게, 미 정치권에게, 미 군에게, 미국 국민에게 계속 날리는 겁니다. 아, 왜 저런 애들하고 왜 동맹하는 거야 도대체? 쟤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잽을 날리고 누적된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그 누적된 펀치 중에서 제법 센 스트레이트 정도 되는 펀치입니다. 이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는 지난 4월 1일자로 1,668억 원에 이어 6월 1일자로 1,965억 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미국 측에 선지급했다. 원래 한국이 내는 방위비에서 나갔어야 하는 돈이지만 국회 비준이 늦어지며 사실상 정부 재정으로 이를 먼저 지급했다. 여야는 SMA 비준이 빨라도 다음 달쯤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다음 달 1일자로 또 인건비 1,372억 원을 추가로 선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다.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면 올해 미 측에 선지급한 인건비만 3차례에 걸쳐 5,005억 원이 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솔직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며 꾸려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올해만 해도 지금 계속 3번에 걸쳐서 우리 예비비, 정부 예비비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5,005억 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왜 줘야 되냐? 지금 미국 측에 이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군무원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또 이 송영길이나 이 여당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열받게 하면 안 되죠. 왜?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열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분들에겐 돈을 주자. 그래서 예비비에서 꺼내주는 겁니다. 예비비에서. 그 예비비를 다른 데다 쓰면 이 5,005억 원, 연말까지 가면 거의 1조 원 가량 될 텐데, 이 엄청난 돈을 다른 데다 쓰면 얼마나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계속 미뤄서 불용처리해버리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연간 1조 원 가까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비준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에서 꺼내주고 있다면 미군은 작년 올해 미군도 수천억 원을 자기들의 어떤 그 예비비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돈에서 꺼내와서 뭔가 집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계속 열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더러우니까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잽 그리고 스트레이트 계속 날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군이 열받죠. 그러니까 야 나가자 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주둔하고 있는 전력들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이 당연히 항공기죠. 전투기. 그리고 이 헬기 같은 항공기.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갑입니다. 하나의 자산들이 비싼 것들.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파치 헬기 나가자. 많이 들 때 있는 거 이거 나가자. 이제 작전 개념도 바뀌고 북한하고 전면전 할 가능성도 좀 적고 이거 나가자. 라는 논의가 됐다라는 걸 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 사령관의 기고문을 통해서 Foreign Affairs의 기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핵심인 기동훈련과 실탄 사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훈련구역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미국은 아파치 공격기 승무원 등 특정 병력을 일본과 알래스카에 재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검토했다 이거예요. 야 아파치 빼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 한반도 전쟁 가능해? 이거 검토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야 기갑 이거 돈 많이 든다. 한번 할 때마다 뭐 전력 한국으로 실어 나르고 다시 가져오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용 드는데 그냥 가지 말자. 우리 어차피 지금 다행력 작전 이렇게 해서 이 전쟁 교리도 이제 바뀌었고 이제 지상전
말고 그냥 항공전 그리고 미사일전 이것으로 우리 작전 개념 다 바뀌고 있는데 뭐 굳이 한반도에다가 우리 2만 원 돈을 들여서 한 개 기갑여단을 계속 1년에 몇 번씩 로테이션 시킬 필요가 뭐 있냐? 돈 쓰지 말자. 라고 해서 다음 기갑여단 배치를 지정 안 해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아파치도 지금 나간다 그러지. 여기는 전투부대 없고 그냥 행정부대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군이 그 빠진 전력 누가 메웁니까? 아파치 48대 빠지면 이 전력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치 48대 사야죠.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4조 원. 그 운영 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매년 1,000억 원이 넘죠. 그러면 돈 쓰면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 병력은 또 어디 나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병력 줄이는데. 누가 그 조종사, 헬기 조종사가 고급 인력 아닙니까? 그런 고급 인력들 200명, 48 되면 200명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다 돈 들여서 만들어내야죠. 이거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놈들의 정치적 북한을 도와주고 싶은 또 나라를 갖다 공산사회주의 국가 조직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놈들의 이 모략 때문에 우리 국민들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정치쇼 감독 하나 있죠. 탁모 씨. 그 탁모 씨가 미국 갔다 이겁니다. 아주 비밀리에, 극비에. 그게 이제 이 월간조선 기자의 지인이 존 F 케네디 공항에 근무하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다라는 겁니다. 야, 니네들 그 블루하우스에 아주 하이 레벨 그 근무자가 지금 왔는데 이름이 탁이라 그러네? 그건 뭐 탁현민 아니겠습니까? 거기 왔지? 이런 건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부 각종 행사를 기획해온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현민 비서관 방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 연례회의 준비차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회의와 함께 불참하는 각국 정상들을 위해 사전에 녹음된 연설이 허용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행에 나섰다는 설이다. 최근 북한은 단절했던 남북 간 통신선을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했다. 남북 관계는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통신선 복원으로 남북 관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탁현민이가 미국 가면은 뭔가 이 탁현민이가 뭐 여름 휴가 간 건 아니겠고 뭔가 쇼를 준비하러 갔겠죠. 그 쇼가 뭐냐? 유엔 그 총회를 할 때 뭔가 문재인을 좀 빛나게 해줄 그런 화상 쇼를 준비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쇼를 준비하는지 알 수 없다. 어쨌든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쇼를 준비한다. 탁현민 그러면 쇼니까 그러면은 이 청와대는 앞으로 결국은 이번 뭐 9월의 유엔 총회 이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겠죠. 대선에 승리하는 거죠. 그래야 감옥 갈 놈들 한숨을 푹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선을 앞두고 역대급 부품 공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 추진하고 있죠. 교황의 방북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이끌어내서 결국 남북미 회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쇼를 한번 하고 싶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통신선 연결됐으니까 가장 이제 로우 레벨로 남북 화상 정상회담 일단 한번 합시다. 라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센 거 나옵니다.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가지고 이 민주당 정권이 거하게 나라 한번 들어먹고 전 지자체 선거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단물 영광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또 한 번 먹겠다.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에 이 개막식에 문재인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도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대선 한 달 전에 벌어질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한 달 전에 정상회담해서 완전히 그냥 모든 지자체 석권해버렸죠. 대구 경북 빼고는 거의 대부분 석권해버렸죠. 그걸 다시 하겠다 이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또 여당은 사활을 걸고 이 베이징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에 개막식 즈음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활을 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국제사회와 완전히 다르게 가는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기류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신장 위구르, 홍콩, 티벳, 대만 이 인권 문제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전 세계가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기 위해서 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이익이 생기냐? 바로 문재인, 김정은은 생명 연장할 수 있죠. 문재인은 정권교체 안 당해서 그 여러 명이 아주 여러 명이 감옥 안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시진핑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내가 이렇게 해결해 라고 해서 자신의 연임에 대한 초유의 3년임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겠죠. 이걸 해내게 되면.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3년임의 토대를 닦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설득해서 남북 정상과 한자리에 서는 모습을 연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전 세계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여기 참석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보이콧을 협의 중이다. 그리고 EU는 말이죠. 이미 EU 의회는 보이콧을 가결했습니다. EU 의회가 가결했기 때문에 지금 EU에 소속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EU에서 탈취했죠. 이 영국은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정치권과 논의 중입니다. 일본 지금 올림픽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보이콧을 정치권과 논의 중입니다. 지금 일본도 자신들이 올림픽에 중국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결정 안 했죠. 그러나 일본이 올림픽 마치면 여기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어차피 일본도 지금 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 미국, 호주, 일본, 그리고 영국, 그리고 EU, 당연히 뭐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데 동참하겠죠. 이런 나라들이 보이콧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게 맞습니까? 정치쇼를 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심중하게 봐야 됩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할 때 전 세계 자유진영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규탄하면서 거부했을 때 모스크바 올림픽 참가를 거부했을 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했다.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그 짓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공산사회주의 진영에 넘기려는 음모입니다. 중국과 북한에게. 그러면서 여당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국의 비핵화 추동, 한국의 비핵화 우리 없는데 즉 주한미군 철수를 여당은 획책하면서 한미동맹을 끊으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정말 대한민국 이대로 끝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뭐 여러 가지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간에 경쟁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뭉쳐야 됩니다. 뭉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걸 정말 눈치도 없이 뭐 눈치 보는 것 없이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기려면은 뭉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누구 뭐 신뢰 누구는 안 되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조건 야권에서 한 명 딱 선정되면 완전히 하나로 뭉쳐서 밀어주는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